행정사 1차를 대비할 때 이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봤어요. 그죠? 유사직역 기출문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쇼토디의 그 가맹거래사 민법 총칙 문제랑 행정사 민법 문제랑 대동소이해요. 네,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최근 그 가맹거래사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번 유사직역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민법 총칙. 자, 1번.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 옳지 않은 거로라 했죠? 자, 시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예, 맞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별도 의사 없이 이행기 도래하는 거 맞죠?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하고 자, 4번 보겠습니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 성취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죠. 이때는요. 당사자 간에 그 어떤 별도의 어떤 특약이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 성취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령 해제 조건부 증여로 인한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죠. 그 조건이 성취되면 아, 조건 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자 무효라고 할 것이지 무효라고 하는 것이지 자 조건 성취 효과가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게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요.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때는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이때 선호의 구분 없죠?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답이 4번이고요. 자, 할부매매 계약에서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예,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런 지문이요. 자,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합니까? 아니죠. 자, 법인의 해산 청산은요. 법원이 검사 감독합니다. 법원.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자, 정답이 찍혀 있었죠. 3년은 163조죠. 변호사 혹은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이런 사람들이요. 법무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직무상 보관해 그 직무상 보관한 서류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같은 경우, 네, 그 다음에 변호사, 변리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자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적용이 됩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들 정리해야겠죠? 자, 1번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이자나 부양료,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도 3년이고 또 의사나 조산사, 그죠? 간호사, 약사 등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도 3년짜리고요. 그리고 도급 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나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공사에 관한 채권 3년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제조업자 업무에 관한 채권 다 3년짜리죠. 기억해야 될 거는 이 3년짜리도 중요하지만 1년짜리가 중요하죠. 1년짜리. 자, 160 그 4조죠.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정리했습니다. 1년의 단기 소멸시효 164조입니다. 그래서 여관, 그죠? 음식점, 오락장, 숙박료, 음식료, 대송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채당권의 채권 1년짜리고요. 그 다음에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에 관한 채권, 그죠? 5번 같은 경우 자 1년짜리고요. 연예인, 노역인의 임금, 그의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1년짜리. 그 다음에 학생,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짜리입니다. 나머지는 1년짜리인데요. 그 중에 아닌 게 있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요거 같은 경우는요.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해서 10년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해도 10년으로 됩니다. 파산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에요. 왜냐? 자, 판결에 의해서, 자, 165조죠?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죠? 그 소멸시효는 10년을 하고, 그 2항, 165조 2항에, 자, 파산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나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환과 같다. 즉,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죠. 그 10년짜리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이런 문제, 태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이미 출세한 것으로 본다? 예, 맞죠. 판례 입장이었고요. 자, 물건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거.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예, 맞죠? 임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고요. 법정 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고요. 종물은 당연히 주물의 처분에 따르죠. 자, 부종성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거고. 5번, 임야의 자연석을 조각해서 제작한 석불은 그 임야의 일부분으로서 독립된 소유권 대상이죠. 예, 아니다가 아니죠. 자,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해서 제작한 석불, 예, 석불이라도요. 그 임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임야와는 독립된 소유권 대상이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이거 기간 문제요. 2015년 5월 16일. 자, 토요일 11시에 열리는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늦어도 5월 8일 금요일까지는 도달하여야 한다.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5월 15일, 5월 16일, 2015년 5월 16일 11시에 열리는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요. 자, 사원총회 개최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그 회의 목적을 적시하여 통지해야 하죠. 따라서 사원총회가 5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소집 통지는 5월 16일의 전일 5월 15일부터 일주일 전에 발송되는 거죠. 5월 15일부터 일주일 전, 즉 5월 15일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5월 8일 24시까지죠. 그죠? 5월 8일 24시까지는 다 소집 통지를 각 사원들에게 발송해야 되는 겁니다. 발송해야 된다. 그래서 소집 통지는 5월 8일까지는 도달해야 한다가 아니라 5월 8일 24시까지는 사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면 됩니다. 도달해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주의해야 되고요. 자,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다. 아니죠? 이거 틀렸습니다. 요런 질문 잘 나와요.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그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요. 또한 온천수 자체는 민법의 공용수 또는 자,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토지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이 옳은 지문이에요.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가에 관한 착오, 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 행사할 수 있는 때, 본래의 채권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틀렸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됩니다.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한다. 틀렸고요. 요거 잘 나오죠, 요즘은. 자,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인 때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경우, 자, 즉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에 있어서 자,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이런 것들,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이다. 그러면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극히 예외적으로. 왜냐? 자칫 잘못하면 사적자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가 틀린 거죠. 잘 보셔야 되고, 민법 35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법인은 그 대표 기관의 선임 감독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면할 수 있다로 항상 틀린 지문으로 나오죠. 면할 수 없는 게 옳은 지문이에요. 기억하셔야 되고, 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및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자,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죠?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맞고요.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경우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다. 4번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이는 사법질서 안전성을 해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자, 요 헷갈릴 수 있겠죠? 자, 3번 옳은 지문이고요.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이게 증인에게, 그죠? 증인에게 그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있게 되는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때 어떻게 보면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런 경우는 뭡니까? 이런 경우는 사법질서의 안전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봐요. 여기 이 부분이요. 이 틀린 지문이 어디가 틀렸냐면 대가의 많고 적음을 불문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근데 대가가 적음, 예를 들어서 그 증인이, 그죠? 증인에게 자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그러한 손해, 그런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때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그런 정도, 이런 정도라면 통상 용인될 수 있다. 그래서 사법질서의 안전성을 해친다고는 볼 수 없다. 그죠? 요 부분 틀린 거죠? 그러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해서 초과했을 때, 예, 그와 같은 약정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잘 기억하셔야 되고, 5번 징역계약에 대하여는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 맞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선의취득 옳지 않은 거. 점유 계정에 의한 선의취득 인정이 되지 않죠?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지. 소위 점유 계정에 의한 점유 취득만으로는 자 현실적 인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죠. 2번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 행위에 의해 성립하는 거고요.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그죠? 유상으로 선의취득한 자,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부관, 법률행위 부관, 타당하지 않은 거.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고요. 기한은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기한은 소급표가 없는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소급표 있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인다? 이거는 무의미하죠? 자, 소급표 있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이는 것은 자, 그 자체로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요 말장난 잘 기억하세요. 3번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할 수 있고요. 다음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에 조건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 소급표 인정되겠죠?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요. 무효와 취소. 자, 1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맞죠?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고요.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까? 틀렸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뭡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취소권자가 누구죠? 가령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하여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죠. 혹은 그의 대리인이나 승계인 등이 말할 겁니다. 그러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 있죠. 다만 추인한 이후에는 취소 못합니다. 이 취소할 수 있다? 요거 틀린 거죠, 뒷부분이. 자, 3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 전부가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하죠. 4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예, 맞습니다. 5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예, 맞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네. 자, 16번. 착오. 옳지 않은 거요.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죠. 네, 기억해야 되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을 삼기로 한 합의까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려면 표의자가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지,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매매 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차이만으로는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 규정 맞고요. 성년 후견제도 나왔죠? 나옵니다. 성년 후견제도 항상 헷갈리지만 우리가 조문 다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1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본인 배우자, 검사, 육촌인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육촌이 아니죠?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육촌인회가 아니에요. 피성년 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No. 모든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님은 틀렸고요. 5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3번 다시 모든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해서, 그죠? 이러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변경 가능하고요.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인의
4번이요. 가정법원의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 맞죠? 이 부분 정답입니다. 19번. 비법인 사단 대표자는 비법인 사단의 업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업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자, 비법인 사단 대표자는요, 이게 X죠. 틀렸죠.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일단, 뭡니까?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정관이나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 일을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있을 뿐, 비법인 사단의 재반 업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죠. 그리고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 행위는 민법 62조에 위반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 대표자는 비법인 사단의 업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게 맞죠? 예, 정답이 틀렸습니다. 예, 제가 체크 잘못했네요.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 20번.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에 많고 적을 불문하고 있는 사법질서의 안정성에 해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많고 적을 불문한다. 요 부분 틀렸다. 그렇습니다. 일단 20문제 봤고요. 행정사 1차 기출문제도 많이 보시면서 또 유사직역 기출문제까지 한번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론을 또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론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틀린 지문 혹은 틀린 문제에 나온 이론들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관련 이론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순서죠. 그렇게 이론을 정리하면서 또 문제 풀어가면서 그렇게 메꿔 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고득점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공부의 양도 확실히 줄어들어야겠죠. 공부의 양을 줄이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기출문제, 그 다음에 기출, 유사, 직역, 변형 문제 등등 문제를 많이 풀어야 틀린 거에 대한 이론 정립해 감으로써 공부의 양을 점차씩 줄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남은 기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1차 모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